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5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세계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호닐강리 역대국도 지도죠. 호닐강리 역대국도 지도. 자, 그리고 나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 자, 선택지 1번에 가는 지구가 구체라는 인식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자, 이건 아니죠. 자, 지구가 구체라는 인식으로 제작됐다 하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처럼 위도경도가 그려져 있겠죠. 자, 2번에 나에는 인도양은, 자, 내해로, 자, 표현되어 있다. 내해는 갇혀 있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인도양이 지금 여기죠. 자, 여기가 인도양인데, 자, 인도양이 요렇게, 자, 육지로 갇혀 있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양이, 자, 내해로 표현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지중해 연안 지역을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자, 지중해 연안 지역을 자세하게 나타내는 건 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죠. 요게 서양에서 제작된 지도니까 호닐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자, 아무래도 중국이 가운데 있고 우리 아시아를 중심으로, 자, 그린 지도입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크리스트교 세계관이 반영된 대표적인 지도는 디오 지도.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된 대표 지도는 알 이드리시 세계 지도가 있죠. 둘 다 종교의 세계관은 없습니다. 자, 5번에 가와 나는 모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자, 둘 다 아메리카 대륙은, 자, 발견되기 이전에, 자, 제작된 거라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자, 지도의 AD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동남아시아에 지금 4나라가 있는데, 자, A가 미얀마, 자, B가 타이, 자, C는 캄보디아, 자, D는 베트남이죠. 자, 1번 선택지. 자,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에 있죠. C에. 자, 2번에, 자, D의 전통 의복을 치파오라고 한다. 자, 치파오는 중국의 전통 의복이죠. 자, 베트남 전통 의복 하면 우리 아오자이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3번의 쌀 수출량은, 자, 전 세계 1등이 인도, 2등이 타이기 때문에, 자, 캄보디아보단 타이가 쌀 수출량이 많아야 되고요. 자, 커피 생산량은 아시아에서 커피 최대 생산 국가, 자, 베트남이죠. 그래서 베트남이 미얀마보다 많다 하는, 자,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에 B와 C의 국경선 일부는 메콩강의 본류 하천에 따라 설정되어 있다. 자, B, C가 모두 메콩강이 지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타이와 캄보디아, 그러니까 요 국경이 메콩강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5번은 틀렸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타이랑 메콩강을 따라, 자, 국경이 설정된 대표적인 나라는 요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뭐 요런 식으로 메콩강이 흐르니까, 자, 그래서 타이, 캄보디아 국경이 메콩강을 따라서 형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5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갈게요. 자, 표는 가라 지역의 특성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가라는 각각 지도의 AD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북극을, 자, 가운데에 두고, 자, 북반구 고위도 지역을 자세하게 나타낸 지도죠. 저 위치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D는 그린란드 섬의 내륙이죠. 자, 그래서 여기 D는 우리가, 자, 빙설기후라는 걸, 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C 같으면은, 자, 알래스카 제일 북쪽, 북극해 연안에 위치한 곳이니까, 자, C는 툰드라 기후 지역이죠. 자, 그리고 A, B는, 자, 유라시아 대륙에, 자, B는 유럽 쪽 서안이고, 자, A는 우리 아시아 쪽 동안입니다. 자, 둘 다 냉대 기후지만, 자, 여기는, 자, 연교차가 비교적 작고, 그리고 연중습이란 냉대 기후가 될 거고,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연교차가 크면서, 자, 여름이 강수가 많이 집중되고 겨울이 건조한 냉대 겨울 건조 기후가,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나다라를, 자, A, B, C, D와 연결을 해볼게요. 자, 먼저 가나다라 중에, 자, 수목기후에 속합니까? 라고 했을 때 가와 나는 아니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아니오인 두 개가 요 툰드라 기후하고 빙설 기후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가나는 이제 CD 중에, 자, 가나를 우리가 찾으셔야 되는데, 자, 최나널 평균 기온이 0에서 10도입니까? 자, 이 말은 툰드라입니까? 자,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얘니까 지금 가가 툰드라 기후가 돼야 돼요. 자, 그럼 툰드라 기후가 C니까 우리가 가를 C로 연결하시면, 자, 자동으로 나는, 자, D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수목 기후에 이제 예로, 자, 적혀 있는 건 우리 A, B, 자, 요 둘 중에, 냉대 기후 둘 중에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합니까 했을 때 여기가 예잖아요.
자, 그럼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한 자, A를 우리가 다로 연결. 그리고 남는 나를 자, B로 연결하시면 가나다랑 우리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 풀이로 갑니다. 자, 1번에 나에는 여름에 솔리플럭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자, 나는 빙서의 기후고 빙서의 기후는 1년 내내 얼어있기 때문에 솔리플럭션 현상, 자, 활동층이 녹아내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자, 여름에 솔리플럭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기후는 툰드라 기후죠. 자, 툰드라 기후 지금 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2번에 가는 다보다 영강수량이 적다. 자, 가는 한대 기후에 해당되는 툰드라 기후. 자, 그리고 다는 냉대 겨울 건조 기후. 자, 어쨌든 자, 극지방의 툰드라 기후가 자, 극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강수량이 매우 적잖아요. 자, 그래서 가가 다보다 강수량이 적다 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가라 중 겨울철 극야 현상이 나타나는 기간은 다가 가장 길다 했는데 겨울철 극야 현상이 나타나려면 위도가 자, 가장 북극에 가까워야 됩니다. 가장 위도가 북극에 가까운 곳이 다 여기 A가 아니잖아요. 북극이 여기인데 맞지? 그래서 북극에 가장 가까운 곳은 지금 D입니다. D. 그럼 D는 나니까 나가 가장 길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A는 B보다 6, 8월 강수 집중률이 낮다. 자, A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이니까 여름에 해당되는 6, 8월 강수 집중률이 상대적으로 B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C는 D보다 연평균 기온이 낮다. 자, C는 툰드라. 자, 그리고 D는 빙서의 기후잖아요. 자, 연평균 기온은 빙서의 기후가 가장 낮은 기후잖아요. 그래서 툰드라가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자, 서남아시아 세 국가의 국장을 설명한 것,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중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 같으면은 자, 가장 대표적인 힌트가 자, 요거 자, 야자나무, 초록색 대추 야자나무. 자, 그러면 사막에 해당되는 우리 사우디를 자, 연결할 수가 있겠고요. 자, 나는 여기 이동식가오. 자, 이라는 힌트를 통해서 자, 주로 유목 생활을 했던 자, 초원지대에 위치한 자, 카자흐스탄을 자,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카자흐스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스탄이 보이는 것 같아. 맞죠? 약간 보고 푸는 문제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다는 여기 보면 자, 유대인 자, 이라는 결정적인 힌트가 있기 때문에 자, 다는 또 이스라엘이라는 걸 자,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에 가는 이슬람 수니파 신자보다 시아파 신자가 많다. 자, 사우디는 수니파 시아파 당연히 자, 수니파가 더 많죠.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이슬람교 대표적인 성지 자, 메카는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자, 사우디아라비아 가에 위치를 해야 되겠죠. 자, 3번에 다 이스라엘은 자, 유대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요 유대교도는 유대인이고 이슬람교도는 자, 유대인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 이전에 자,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컴백하기 이전에 2000년 동안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민족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유대인의 유대교도 자, 그리고 팔레스타인 민족의 이슬람교도 간의 자, 갈등이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가는 나보다 밀 생산량이 자, 많다.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기 때문에 자, 농사 짓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근데 카자흐스탄은 일단 영토도 넓고 그래도 사막보다 스텝 기후가 자, 발달하기 때문에 자, 밀 생산량은 자, 사우디보다 카자흐스탄이 더 많아야 돼요. 자, 5번에 나는 지중해, 자, 다는 카스피에 접해 있다. 자, 여기서 카자흐스탄이 자, 카스피에 접해 있죠. 카자흐스탄, 나가 카스피에 접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중해에 접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갑니다. 자, 다음 재료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자, 인도네시아의 기억 탐보라산은 자, 필리핀의 마연산과 같이 용암류와 화산 세설물이 교대로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화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이 화산이 바로 성층화산이죠. 그래서 기억 탐보라산은 성층화산에 해당된다 하는 기억의 설명은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탐보라산 정상부의 넓은 분지. 자, 이거는 분화구가 함몰된 자, 칼데라가 돼야 되겠죠. 칼데라 분지. 자, 그런데 니은의 선택지 보면 기반함이 지하수의 용식장을보다 상층부가 함몰되어 형성된 지역. 자, 요거는 이제 돌리네를 설명하잖아요. 자, 니은은 칼데라인데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 자, 성림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자, 수많은 바위가 숲처럼 뾰족뾰족하게 솟아 장관을 이루고 있는 성림. 그런데 아래쪽 보면 종유석, 석순, 석주가 발달한 요 구향 동굴. 요 동굴이 좀 석회 동굴이니까 석회암이 기반함인 지역에서 뾰족뾰족하게 자, 바위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진 지형이기 때문에 요 디귿의 성림은 바로 카렌이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귿 선택지에 자, 디귿 성립과 비슷한 경관으로 마다가스카르의 그랑칭기에서도 볼 수 있다. 요 그랑칭기도 대표적인 우리 카렌이 자, 발달한 지역이죠. 그래서 디귿 맞고요. 자, 그리고 리을에 자, 리을의 기반함. 자, 석회 동굴의 기반함 석회암인데 자, 석회암은 바다 밑에서 퇴적된 퇴적암이지 현무암질 용암이 굳어서 형성된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가나는 지도에 표시된 두 구간의 지형 단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가나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기역, 니은, 지형 단면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자, 가 같으면은 자, 여기 자, 가나나나 자, 여기 이쪽 시작점에서 좀 높은 데가 나오는데 지금 가는 시작 지점에서 딱 바로 붙어가지고 가장 높은 산맥이 나타나잖아요. 자, 요게 가가 바로 니은이 돼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시작 지점에서 바로 아틀라스 산맥, 신기스국 산지 아틀라스 산맥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A가 자, 아틀라스 산맥이고 자, 여기가 자, 니은 단면에서는 제일 높아야 돼요. 니은 단면. 자, 그런데 기역에서 자, 제일 높은 부분은 자, 캐나다, 미국에 걸쳐서 이렇게 로키 산맥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높아야지. 그러니까 D가 로키 산맥입니다. 로키 산맥. 그래서 나가 지금 기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도 좀 확인을 하면 자, F 같으면 요렇게 여기에 있는 산맥이지. 자, 여기가 미국 동부의 에팔레치아 산맥. 자, 에팔레치아 산맥이 F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C 같으면 자, 한 요쯤에 자, 요렇게 아래쪽으로 움푹 이렇게 단층 작용으로 낮아진 요 지구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C가 동아프리카 지구대라는 걸 또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B와 E는 자, 대륙 안쪽에 자, 안정된 부분으로 보고 우리가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1번에 자, 가는 니은이고 나가 기억이죠. 자, 2번에 E는 대체로 콩고강 유역에 속한다. 자, 콩고강은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콩고강 유역은 자, 아프리카 가운데 지금 B가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3번에 B는 E보다 곡물 재배에 유리하다. 자, 곡물 재배는 아무래도 온대 기후에 자, 평원이 미국의 평원이 자, 아프리카의 자, 적도 근처에 토양이 척박한 저기 열대 우림보다는 곡물 재배가 온대의 평원. 자, E가 더 유리하겠죠. 자, 4번에 C는 F보다 석탄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자, 석탄은 고기습곡 산지 자, 에팔레치아 산맥 쪽이 더 많이 매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5번에 자, A와 D는 모두 중생대 마리우 습곡작용을 받아 형성된 산지다. 자, 아틀라스 산맥과 로키 산맥 이 두 개 다 신기습곡 산지죠. 자, 주로 신생대 때 습곡작용을 받은 거니까 중생대 말 이후 습곡작용을 받았다 하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갑니다. 그래프는 세 지역의 월 평균 기온과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표시된 세 지점이 이제 하나, 둘, 셋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적도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자, 여기가 딱 적도 통과하는 열대 우림 기후죠. 자, 그러면 여기는 누적 강수량이 자, 1월, 2월, 3월, 4월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건기가 없는 지역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C를 볼게요. 자, 누적 강수량이 1월, 2월, 3월, 4월 계속 올라가. 그럼 C가 연중 수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C가 적도 통과하는 여기가 자, 되는 겁니다. 자, C는 우리가 연중 자, 다습하다. 자, 라는 걸 누적 강수량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B를 볼게요. 자, B는 자,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가운데 자, 6, 7, 8, 9월 달은 누적 강수량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월, 11월, 12월 요때 다시 누적 강수량이 올라가죠. 자, 그럼 요 B와 같은 것은 자, 바로 남반구 사바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B는 여기. 자, 그럼 남는 A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A 같으면 북반구 쪽에 이제 사바나 기후이기 때문에 자,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비가 안 오다가 6, 7, 8, 9 이렇게 7, 8월을 중심으로 우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자, 북반구에 위치한 자, 사바나 기후인 자, 인도 쪽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 C, B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자, 선택지 풀이 갑니다. 자, 1번에 A는 특별하게 뭐 해발보다 높은 데도 아니고 자, 상충 기후가 되려면 자, 기온이 10몇 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온 제일 낮은 게 25도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상충 기후가 될 수가 없고요. 자, 2번에 B는 연중 대륙성 강수가 내리는 게 아니고 B는 우기 때 대륙성 강수가 내리는 거죠. 여기서 연중 대륙성 강수가 내린다 하면 자, 열대우림인 C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3번에 A는 B보다 1월 강수량이 많다. 자, 1월 강수량은 남반구 사바나에 위치한 자, B가 자, A보다 많아야 되고요. 자, 4번에 수목 밀도는 열대우림 C가 가장 높아야 되겠죠. 자, 마지막 5번에 자, A와 B는 모두 적도수렴대와 아열대 공합대의 영향을 번갈아 받는다. 그래서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건우기가 있는 열대기후 A, B는 우기 때는 적도수렴대, 자, 우기에는 적도수렴대, 자, 건기에는 아열대 공합대의 영향을 번갈아 받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그래프는 지역별 도시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중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원래 아시아까지 있으면 현재 도시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은 아시아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도시인구가 현재 어디가 제일 많은지 여러분들 모를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도시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지 아니면 완만하게 증가하는지 이걸 보고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를 보면 도시인구 증가율이 이렇게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러면 가파르게 도시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대륙 바로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자, 가가 도시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인구 증가율이 높은 데가 여기죠. 요렇게 많이 상승했잖아. 그럼 요 다가 라틴 아메리카. 자, 그리고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 자, 둘 중에는 자, 기본 인구가 더 많은 유럽이 도시 인구가 더 많겠죠. 그럼 나가 유럽, 그리고 나가 앵글로 아메리카입니다. 자,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을 보고 자, 우리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먼저 두 개를 먼저 연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1번에 가는 나보다 2020년 촌락 인구가 많다. 자, 아프리카와 유럽 중에 총 인구가 아프리카가 많죠. 그리고 촌락 인구 비율도 아프리카가 높기 때문에 자, 유럽보다는 아프리카가 촌락 인구가 당연히 많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에 1960에서 2020년 도시 인구 증가율은 자, 유럽보다는 라틴 아메리카가 더 높죠. 자, 유럽은 여기에서 요만큼 증가한 거고 라틴 아메리카는 이렇게 낮았다가 이제 비슷한 도시 인구까지 자, 증가한 거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다가 도시 인구 증가율이 더 높은 거죠. 자, 3번에 2020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이건 경제 수준이 높은 라틴 아메리카보단 앵글로 아메리카 쪽이 더 많아야 되겠죠. 자, 4번에 라는 가보다 2020년 도시화율이 낮다. 자,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대륙 누굽니까? 앵글로 아메리카잖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5번에 가다에는 모두 최상위 세계 도시가 위치한다. 우리 최상위 세계 도시 하면 뉴욕, 런던, 도쿄 요 세 개잖아요. 자,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둘 다 최상위 세계 도시 뉴욕, 런던, 도쿄는 없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갑니다. 자, 밑줄진 부분에 대한 설명 자, 우리가 찾아볼게요. 먼저 기역의 매사. 자, 그리고 니은의 뷰트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매사와 뷰트는 이제 사막에서 자, 기반함이 차별적인 자, 경암과 연암에 기반함이 있을 때 차별적인 풍화 아침식으로 만들어지는 자, 탁자 모양의 지형이 매사, 기둥 모양의 지형이 뷰트잖아요. 자, 형성 원리는 같은데 자, 매사는 탁자 스타일, 뷰트는 기둥 모양이잖아. 자, 그럼 디귿 선택지 규모는 누가 작아야 돼? 매사가 크고 뷰트가 작아야지. 그럼 디귿은 틀린 거죠. 맞죠? 자, 그리고 디귿의 요 바다. 자, 바다는 복합선상지죠. 복합선상지. 바다 이꼴 복합선상지. 자, 그래서 기역 선택지에 자, 디귿은 여러 개의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지형. 자, 기역의 설명은 맞죠? 자, 그리고 비읍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현곡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현곡은 자, U자곡, 빙식곡 중에 자, 본류빙식곡으로 합류하는 지류빙식곡 지점을 우리가 현곡이라고 하죠. 그래서 니은의 설명 맞고요. 자, 마지막에 리을. 자, 홀은 곤곡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홀은과 곤곡은 모두 자, 빙하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빙하 침식 지형이죠.
자, 호른은 뾰족한 산봉우리고 곤곡은 호른 아래에 반원형으로 움푹 파인 와지죠. 자, 둘 다 빙하 침식 지역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갑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제 수능에 나오기는 그런 조금 지엽적인 문제 같아요. 자,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나와 AB는 각각 지도의 맨해튼, 스탠튼 섬 중 하나이다. 자, 우리가 뉴욕의 도심에 해당되는 곳을 맨해튼이라고 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 스탠튼 섬이라는 데가 어딘지 몰라도 요 맨해튼을 도심으로 보고 요 맨해튼을 도심으로 보고 자, 그리고 스탠튼 섬을 외곽의 주거지로 보고 자, 문제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스탠튼 섬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어도 일단은 문제풀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먼저 인구 변화가 나오는데 자, 도심은 아무래도 지가가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니까 도심에 살고 있는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인구 공동화라고 하죠. 그러면 가와 나가 자, 1980년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자, 가는 어쨌든 그 전부터 계속 인구가 증가해 왔어. 그런데 나는 인구가 감소하다가 자, 최저점을 찍고 다시 조금씩 증가했어. 그러면 어쨌든 감소한 구간이 나타난 이 나가 이제 도심에 해당되는 맨해튼이 되는 겁니다. 인구 공동화로 인구가 쭉 빠졌다가 자, 그리고 도심 안에 뭐 재개발 같은 뭐 재개발 사업 같은 걸 하면서 인구가 다시 조금은 늘어났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처럼 지속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는 없어요. 이 도심이. 그래서 나가 도심의 맨하튼, 자, 가가 외곽의 스탠튼 섬 이렇게 자,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연령대별 인구 비율이 나오는데 자, 아무래도 저 도심은 자, 젊은 직장인들이 혼자 이렇게 거주할 가능성 요런 게 높잖아요. 맞죠? 작은 집에 이렇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이나 뭐 원룸 같은 형태 물론 저기 맨하튼 섬에 고시원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혼자 작은 집에 젊은 사람 혼자 사는 요런 비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죠. 그래서 요 A가 보면 20대, 30대 요쪽에서 비율이 높고 근데 B는 조금 노년층 아니면은 나이 많은 청장년층의 좀 학생들 이런 비중이 높으니까 요 A가 이제 도심에 해당되는 맨해튼이고요. 자, B가 이제 스탠튼 섬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선택지 해볼게요. 자, 나 맨해튼이 도심이잖아요. 자, 도심은 상주 인구, 살고 있는 인구보다 주간에 머무는 인구가 더 많죠. 왜냐하면 외곽에 있는 많은 직장인들이 맨해튼 섬으로 출근할 거니까 자, 나는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 하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에 토지 이용의 집약도는 도심이 높은 거죠. 그러면 나가 높아야 되니까 틀렸고 상업지의 평균 지가 자, 도심인 맨해튼이 높아야 되고요. 자, 국제 금융 업무 기능은 당연히 도심인 자, 맨해튼이 발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가가 B고 자, 나가 A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는 벨기에의 언어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벨기에는 북부 플랑드르 지방은 네덜란드어를 쓰고 남부 왈로니아 지방은 프랑스어를 쓰죠. 자, 그리고 나머지 자, 한 1% 정도 이제 독일어 지역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기역 플랑드르 지방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 언어 네덜란드어죠. 가가 네덜란드어. 자, 그리고 니은의 왈로니아 지방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 자, 나의 프랑스어가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러면 남는 다가 이제 독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나다 다 찾았고요. 자, 1번에 가는 나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 자, 네덜란드, 프랑스 중에 자, 국토 면적은 프랑스가 자, 훨씬 넓죠. 자, 2번에 가와 다는 교역에 라인강 수운을 이용하기도 한다. 자, 우리 라인강을 흐르는 나라. 자,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 자, 프랑스. 자, 독일 지나. 자, 네덜란드에서 이제 바다로 유입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가 네덜란드와 다 독일은 자, 교역을 할 때 라인강 수운을 통해서 이제 배로 자, 교역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가와 나는 바다를 접하고 있지만 자, 다는 내륙국이다. 자,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다 바다에 접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이 내륙국 이거 안 돼. 자, 틀렸고요. 자, 3번에 디귿은 최상위 세계 도시로 국제연합 본부가 위치한다. 자, 브뤼셀은
최상위 세계 도시 아니죠. 자, 최상위 세계 도시는 뉴욕, 런던, 도쿄 세 개니까. 자, 그리고 국제연합 본부가 위치한 도시는 뉴욕이잖아요. 자,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요 브뤼셀은 국제연합 아니고 유럽연합 본부가 있지. 자, 5번에 자, 기역은 니은보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 분리주의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자, 플랑드르 왈로니아 지방 중에 요 플랑드르 지방 주민들이 소득 수준이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자, 가다 지역은 각각 AC 중에 하나이다. 자, 이게 지도 없이 지금 위도 경도로만 가지고 위치를 잡은 다음에 우리가 A, B, C를 연결해야 돼서 조금은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일단 위도 경도로 확인할게요. 자, 위도는 가, 나가, 중위도, 북반구 중위도 좀 비슷하고요. 36도, 36도. 다가 조금 높네요. 한 50도 정도 되고요. 그리고 경도로 확인하면 다가 여기가 본초 좌우선이잖아요. 거의 0도 27분이니까. 맞지? 0도 27분. 거의 본초 좌우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딱 티가 나요. 요 위도 경도는 우리 공부 좀 한 친구들은 딱 보자마자 야, 이거 런던이다. 이렇게 딱 인지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서안해양성 기후잖아요. 맞지? 자, 그래서 여기 자, 다는 지금 런던이고 다는 런던이고 자, 기후는 무슨 기후가 나타나야 된다. 서안해양성 기후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월강수 편차에서 서안해양성 기후가 이럴 수는 없지. 자, 월강수 편차가 월 강수량에서 연강수량 나누기 12한 월 평균 강수량 뺀 값인데 자, 그러면 연중 수변한 런던 같은 경우 서안해양성 기후 같은 경우에 B처럼 여름에는 평균보다 강수량이 확 많고 겨울에는 평균보다 강수량이 확 적고 이럴 수는 없잖아. 자, 그리고 여름에는 평균보다 강수량이 확 적고 겨울에는 평균보다 강수량이 확 많고 이럴 수도 없지. 그러니까 A, B는 절대 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많고 적고가 크게 차이 안 나는 요 C가 지금 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를 일단 C로 자, 우리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나가 자, 위도가 비슷한데 자, 뭔가 위치가 다르니까 두 개를 낸 거잖아. 그러면 자, 여기서 북반구 중위도면 일단은 온대기후겠지. 온대기후. 자, 일단 서안해양성 기후는 지금 나왔어. 그럼 안 나온 게 자, 대륙 동안 쪽에 온대기후거나 아니면 지중해성 기후거나잖아요. 이게 출제 의도가 딱 봐도. 그러면 요 B가 겨울은 평균보다 강수량이 적고 여름은 평균보다 강수량이 많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대륙 동안에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여름이 강수가 집중되고 겨울이 건조한 기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요 경도를 보고 어디가 대륙 동안인지 봐봐. 여기가 120도잖아. 동경 120도. 여기가 그래도 동경 10도면 본초 좌우선에 가깝지. 그럼 여기는 유럽 쪽이라고. 여기가 아시아 쪽이지. 자, 그래서 가를 우리가 B로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남는 나가 우리 A가 되고 그럼 요 A를 보면 여름 쪽이 요렇게 강수 편차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여름이 건조한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1번에 가는 나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다. 여름 강수 집중률은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이제 가가 높아야 되니까 틀렸고 자, 2번에 기온의 연교차는 대륙 동안의 가가 대륙 서안의 다보다 커야 되겠죠. 자, C는 자, 3번의 C. 자, C가 서안해양성 기후라는 거 우리가 눈치를 챘잖아. 자, 서안해양성 기후는 최나늘 평균 기온 22도보다 낮아야지. 22도 미만이 돼야지. 서안해양성 기후는 여름이 시원한 기후니까요. 자, 4번의 B는 대륙서안. 맞는데 자, C도 대륙서안이죠.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자, 마지막 5번에 가는 B, 나는 A, 다는 C. 자, 우리가 찾은 게 맞으니까.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3번. 가다는 대륙별로 가장 많은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국경을 접하는 국가가 아르헨티나, 페루 등 모두 10개국이니까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나라와 국경을 접하는 나라 하면 국토가 가장 넓은 브라질이죠. 브라질. 자, 그리고 남아메리카에서 인구가 2억이 넘는 나라, 이게 2억이잖아. 2억이 넘는 유일한 나라는 바로 브라질이죠. 자, 그 다음에 나 해볼게. 자, 인도, 미얀마 등 모두 14개국을 국경을 접한다. 그러면 아시아 나라 중에 국경을 가장 많이 접하는 나라. 자, 바로 중국이죠. 자, 중국.
자, 그리고 요게 지금 14억이잖아요. 14억. 자, 그러면 요 인구를 봐도 우리가 중국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구가 14억이 넘는 나라가 인도, 중국인데 인도랑 국경을 접한다 해놓고 나가 인도면 안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나 무조건 중국이지. 맞지? 자, 그러니까 이걸 뭐 막 어떤 친구들 선생님 그러면은 나라별로 몇 개국과 국경을 접하는지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또 이런 친구도 있는데 그게 아니야. 알겠어? 우리가 다 충분히 유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는 남수단, 앙골라 등 모두 9개 국가 자, 국경이 접해 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자, 남수단, 앙골라랑 국경을 접해 있는 나라, 자, 아프리카 중에 면적이 좀 큰 나라 중에 면적이 좀 커야 국경을 많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후보가 될 수 있는 나라, 자, 알제리, 콩고 민주공화국, 뭐 수단, 뭐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에서 면적이 넓은데, 자, 남수단과 앙골라를 모두 국경을 접하려면 그 세 나라 중에는 콩고 민주공화국이 돼야죠. 콩고 민주공화국. 자, 그래서 다가 콩고 민주공화국. 자,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자, 우리 선택지 갑니다. 자, 1번에 가에는 세계에서 유역 면적이 가장 넓은 하천에 이른다. 자, 세계에서 유역 면적이 가장 넓은 하천이 아마존강입니다. 자, 아마존강은 브라질에 가장 넓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에 나와의 국경선이 가장 긴 국가는 인도이다. 자, 중국하고 인도의 국경을 보면 자, 중간에 자, 중국, 인도 사이 뭐 네팔하고 국경을 접하는 데도 있고 부탄하고 국경을 접하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중국, 인도 국경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더 긴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주변 나라들 이렇게 영토 모양들을 잘 살펴보면 잘 떠올려 보면 인도보다 중국과 국경선이 더 긴 나라 하면 몽골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딱 떠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 인도는 아닙니다. 자, 이게 실제로는 몽골이고, 그러니까 몽골, 러시아, 자, 요 두 나라가 자, 중국하고 국경을 좀 길게 접하는 자, 두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긴 나라는 인도가 아닙니다.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옥수수 생산량이 많다. 자, 옥수수 생산량 전 세계 1위는 미국, 2등이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브라질보다는 중국이 많아야 돼서 틀렸고요. 자, 4번에 크리스트가 신자수 홍고 민주공화국과 자, 브라질 중에 크리스트가 신자수는 브라질이 더 많아야 되겠죠. 자, 콩고 민주공화국도 크리스트교 믿는 비율이 자, 어느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인구수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리고 5번에 인구 밀도는 자, 인구 밀도는 면적분의 인구수지. 면적분의 인구수지. 요거 보면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국이 더 높아야 돼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갑니다. 자,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다는 각각 러시아, 미국, 중국 중 하나이고 AB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입니다. 자, 먼저 왼쪽에 국가별 화석 에너지 소비량 변화가 나오는데 자, 현재 소비량이 가장 많은 가나라가 중국이죠. 자,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미국. 자, 그러면 남는 다가 러시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가 중국, 나 미국, 다 러시아를 쓰고 자, A, B, C, A, B를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 자, 연결을 하는데 자, 일단 미국이 세 나라 중에 자, A, B 모두 소비량이 제일 많아요. 자, 그러면 일단 A, B 중에 석탄은 없는 겁니다. 자, 석탄은 중국이 세 나라 중에 소비량이 제일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석탄은 후보에서 지우고 석유와 천연가스만 가지고 우리가 A, B를 연결하는데 자, A는 중국이 소비 2등이고 자, B는 러시아가 소비 2등이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A가 석유, 자, B가 천연가스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택지 1번에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선진국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높아야 된다. 자, 2번에 석탄 소비량은 자, 미국, 러시아 중에 자, 미국이 더 많죠.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다 중국보다는 석탄 소비량이 적으나 자, 러시아보다는 그래도 미국이 조금 더 석탄 소비량이 많아요.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3번에 A는 B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자, 수송용으로는 자, 석유를 주로 이용하니까 자, 정답은 너무 쉽게 3번이고요. 자, 4번에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천연가스가 적죠.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석유가 1등이잖아요. 그래서 B보다는 A가 높아야 돼서 5번 틀렸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5번 다음 자료 가나에 해당하는 종교를 그래프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파냐의 세비야 대성당의 모체는 무함마드 왕조 때 건설된 요 사원이었다. 자, 그런데 레콩키스타에 의해 자, 세비야가 가톨릭의 영향권이 들어오자 성당으로 개조되었대. 그러면 성당으로 개종되기 이전에 자, 무함마드 왕조 때 건설된 사원이니까 자, 가는 이슬람교 사원이었다는 거죠. 과거에. 자, 그다음에 자, 나는 자, 탈레반 정권은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는 동안 우상 숭배라며 나 유적을 대거 파괴했다. 자,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이슬람교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라고 해서 이 나 유적지를 파괴했다. 그러면 나의 이슬람교가 되면 안 되지. 이슬람교를 믿는 탈레반 정권이 이슬람교 아닌 나의 유적을 파괴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세계 문화유산 바미안 석불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석불이 사라졌다 했으니 자, 나는 자, 불교 유적이 파괴된 거겠죠. 자, 가가 이슬람교, 자, 나가 불교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와서 자, 스리랑카와 말레이시아의 종교 구성을 가지고 우리가 두 종교를 찾아볼게요. 자, 스리랑카에서 1등 종교가 불교잖아요. 불교. 자, 그래서 D가 자, 불교가 되고 자, 그러면 나는 D로 우리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는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찾으면 되죠. 자, 말레이시아에서 1위 종교가 이슬람교니까 자, 이슬람교가 바로 저 B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B 연결하면 정답은 2번이죠. 자, 16번입니다. 자, 표의 두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밀, 쌀, 옥수수 중에 자, 연결하는데 자, 일단 생산량을 보면 가, 나 중에 자, 나가 훨씬 많아요. 나가. 자, 그러면 우리가 쌀하고 밀은 생산량이 비슷한데 옥수수가 생산량이 훨씬 많죠. 그러면 나가 옥수수일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아 보입니다. 자, 거기다가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요게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나가 옥수수. 자,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 연료로도 사용하는 게 많죠. 오히려 식용보다 사료, 바이오로 많이 이용하는 나가 옥수수입니다. 자, 그러면 가가 밀일지 우리가 쌀일지 봐야 되는데 자, 요 밀일지 쌀일지 확인하는 결정적인 힌트가 요 재배 면적이에요. 요 재배 면적이 옥수수보다 가가 더 넓잖아요. 자, 옥수수보다 재배 면적이 넓은 작물은 바로 밀이죠. 자, 밀은 내한성, 내건성이 있기 때문에 자, 전 세계에서 재배 범위와 재배 면적이 가장 넓죠. 자, 그런데 쌀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므로 재배 면적이 다른 두 작물보다는 훨씬 좁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 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에 스시의 주 재료가 밀이면 안 되지, 쌀이야지. 자, 그리고 2번에 자, 나의 기원지는 아시아의 열대 및 아열대 지역. 요거는 또 쌀에 대한 설명이죠. 옥수수는 라틴 아메리카가 기원지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모두 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번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자, 밀하고 옥수수 중에 옥수수가 더 많죠. 자, 4번에 멕시코에서 식용으로 소비되는 양은 옥수수가 많죠. 멕시코 음식, 뭐 따꼬, 브리또, 깨샤디아 이런 거 다 옥수수 베이스의 또르띠아로 만든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멕시코 음식에서 저 옥수수를 활용한 음식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가와나 모두 세계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다. 자, 가는 중국이 맞아. 1등이. 근데 나는 생산량 1등 국가가 미국이죠. 옥수수 생산 1위 국가는 미국이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이에요. 그림은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표시된 나라가 여기가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나미비아,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네 나라입니다. 자, 먼저 아프리카에서 석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나이지리아죠. 자, 가는 나이지리아. 자, 두 번째 나일강 발원지가 있고 자, 나일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면서 이집트와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 자, 여기서 나일강이 흐르는 나라는 에티오피아 하나죠. 자, 에티오피아는 나일강 두 줄기 중에 자, 청나일강이 발원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한류의 영향으로 형성된 사막이 발달한 곳은 나미브 사막이 있는 나미비아죠. 자, 그러면 남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자, 1번에 아파르테이드라는 인종차별 정책은 남아공에서 시행을 했죠. 나에서. 자, 2번에 에티오피아는 커피 생산량보다 카카오 생산량이 많다. 자,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커피 생산국이죠. 자, 카카오보단 커피 생산량이 더 많아요. 자, 3번에
다는 세계에서 코발트 생산량이 가장 많다. 자, 코발트, 콜탄 이런 건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잠비아, 자 이런 나라가 유명하지 나미비아가 코발트 생산량이 가장 많은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4번에 남아공은 농림축수산물 수출액보다 공업 제품 수출액이 많다. 자, 이게 정답이죠. 자, 남아공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공업이 발달한 나라고, 그래서 남아공의 주력 수출품은 공업 제품과 그리고 금, 백금, 다이아몬드 같은 자원이죠. 그래서 농림축수산물 수출액보다는 공업 제품 수출액이 더 많으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총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나이지리아죠. 아프리카 인구 1위 국가 나이지리아가 돼야 됩니다. 자, 18번. 다음은 세계지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 사막화, 산성비, 열대림 파괴. 자, 중에 고르는데, 자, 먼저 가가 사막화는 아무래도 사막 주변에 스텝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 사하라 사막 남쪽 사헬지대를 비롯해서 대부분 반건조 지역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 사막화를 우리가 가로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제 중국의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 나가 산성비고요. 자, 다가 적도 근처에 주로 위치를 하므로 열대림 파괴죠. 자, 갑의 가로 인해 사막화로 인해 차도의 크기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차도가 아프리카 사헬지대에 차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차드라는 나라의 그 하나의 호수입니다. 이 차드도 아라레가 면적이 줄어드는 것처럼 사막화로 인해 면적이 줄어든 또 대표적인 호수예요. 그래서 정답은 갑입니다. 자, 그다음 을의 나이의 주된 원인으로 과도한 경작과 장기간의 가뭄. 자, 과도한 경작과 장기간의 가뭄이 원인인 건 사막화 가가 돼야 되겠죠. 자, 병의 건물 부식과 호수 산성화를 유발하는 건 산성비 나가 돼야 됩니다. 자, 가 발생 지역은 다 발생 지역보다 영강 수량이 많습니다. 자, 영강 수량은 열대림 파괴 쪽이 많겠지. 여기가 열대 우림 기후니까요. 자, 그리고 무의 나의 해결을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죠.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관련 협약이죠. 자, 사막 여기 산성비 관련 협약은 제네바 협약입니다. 자, 그리고 다의 해결을 위해 런던 협약이 체결됐다. 런던 협약은 해양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자 협약이잖아요. 이거 열대림 파괴 관련 협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 파괴를 극복하기 위한 협약, 오존층 파괴 관련 협약. 런던 협약은 해양 오염, 해양 쓰레기 관련 협약이죠. 해양 쓰레기 관련 협약이죠. 자, 그래서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자, 니제르, 말레이시아, 스웨덴 중 하나고, 자, A, B는 사망률, 출생률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로 지금 여기 아프리카 나라가 지금 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니제르. 그러면 니제르라는 나라는 출생률이 되게 높을 거고 맞죠? 자, 그리고 출생률, 사망률 중에 당연히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봐. A, B 중에 전체적으로 A 값이 B 값보다 높아요. A 값이. 그럼 요 A가 출생률, B가 사망률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럼 A가 출생률, 자, B가 사망률. 요게 뒤집어지는 케이스는 일부 선진국이 있으나, 자, 대부분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높잖아요. 자, 맞죠? 자, 그래서 A를 출생률로 보고 B를 사망률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출생률이 가장 위쪽에 있는 요 다 나라가 니제르가 돼야 되고, 자, 출생률이 지금 두 번째로 포진한 요 나라가 말레이시아가 되면 되죠. 나가 말레이시아. 그리고 출생률이 지금 점선 다가 제일 낮으니까 스웨덴. 자, 출생률로 세 나라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자, 가는 2023년 종형의 인구 구조가 나타난다. 요 종형은 선진국형 인구 구조잖아요. 자, 니제르는 출생률 매우 높기 때문에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나타나야지. 자, 1번 틀렸고. 자, 2번에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아니죠. 아시아니까 틀렸고. 자, 3번에 다는 2023년에 세 국가 중에 중위연령이 가장 낮다. 스웨덴이 가장 높아야지. 자, 그리고 4번에 니제르는 말레이시아보다 1953년 대비 1973년에 출생률 감소폭이 크다. 연도를 잘 봐야 돼. 53년과 79년이야. 자, 53년에서 79년.
자, 출생률이 니제르는 거의 요렇게야. 거의 똑같아. 말레이시아가 확 떨어졌잖아. 맞죠? 자,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감소폭이 큰 거죠. 4번 틀렸고. 자, 5번에 스웨덴은 말레이시아보다 2023년 사망률이 높다. 2023년 사망률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스웨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점선. 말레이시아는 여기 있습니다. 자, 스웨덴이 더 높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가라 국가와 AB 경제블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을 개정한 협약이니까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체결한 협정, 미메케 협정이죠.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우리 줄여서 USMCA 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 가는 나라고, 자, 여기 A가 A에 USMCA가 들어가야지. 자, 그러면 가는 USMCA 회원국 중에 유일하게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니까, 자, 가 나라는 멕시코가 되면 되겠죠. 멕시코. 자, 그런데 나는, 자, 멕시코가 나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충분히 막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조치를 취하겠다. 자, 그럼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는 USMCA의 나라, 미국이 나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2020년 1월 B를 탈퇴한 다는, 자,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B는 EU. 자, 그리고 다는 영국. 자, 영국은 라와 이베리아 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지브롤터의 영유권 및 국경 통제권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요 지브롤터라는 데가 어딘지 몰라도, 자, 여기 힌트가 이베리아 반도 남쪽 끝이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요 라 나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에스파냐죠. 자,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파냐가, 그러니까 에스파냐 이베리아 반도 남쪽에 지브롤터 해협에 이제 지브롤터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지금 그 도시가 에스파냐랑 붙어 있지만 지금 현재 영국의 영역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좀 신기한 데거든요. 자, 근데 이런 지역적인 지식을 몰라도 우리가 그냥 독해로, 자, 어딘지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번에 다는 세계에서 올리브 생산량이 가장 많다. 저 올리브는 지중해성 기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국은 서한해양성 기후니까 절대 올리브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아니겠죠. 자, 2번에 가 멕시코는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있다. 자,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은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브라질만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실제 멕시코는 에스파냐어를 쓰는 나라죠. 자, 3번에 나는 가와의 국경지대에 마킬라도라가 형성되어 있다. 자, 마킬라도라는 멕시코에 위치한 미국과의 국경지대니까 요게 반대가 돼야 돼. 자, 가는 나와의 국경지대에 요렇게 맞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4번에 A는 B보다 총 무역액 중 역내 무역액 비율이 높다. 자, 역내 무역액 비율은 회원국이 27개나 되는 유럽연합이 더 높고요. 자, 5번에 B는 A보다 회원국 수가 적다. 자, 유럽연합 회원국 수 27개. 자, USMCA는 3개잖아요. 자,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2025년 5월에 시행된, 자,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세계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